부동산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세요. 강스타의 스타 클래스. 오늘은 판상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파트 구조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1937년 국내 최초로 충정로에 지하 1층, 지상 5층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이후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아파트를 공급했는데요. 남향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정서에도 일치하면서 빨리 지을 수 있는 판상형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냥갑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도 초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삼성그룹 신사옥을 건설하려다 지역 주민의 반대와 IMF로 무산된 자리에 바로 대한민국의 주상복합을 대표하는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건설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최초 주상복합 아파트는 1967년에 종로에 세워진 세운상가입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타워형 아파트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타워형 아파트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내세워 엄청난 인기로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타워형 아파트에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판상형과 타워형을 적절히 섞은 혼합형 아파트가 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판상형과 타워형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판상형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일자형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상형 아파트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아파트가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떠오릅니다. 이 형태는 대부분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 모든 세대가 일정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고, 보통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 이 양방향 창문을 통해 환기와 통풍에 유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3베이, 4베이 설계에도 용이하고,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이 넓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넓은 것도 큰 장점에 속합니다. 반면 성냥갑처럼 단조롭고 획일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배치가 일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은편 동에서 쉽게 집안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타워형 아파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타워형 아파트를 손꼽자면 타워팰리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일자 형태의 판상형에서 벗어나서 십자, Y자, 미음자형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이를 통해 타워형 아파트는 판상형 아파트와 달리 세련된 외관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을 내세운 초고층 아파트들은 대부분 타워형으로 설계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해운대 아이파크나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판상형과 타워형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외관은 판상형 아파트는 일자형으로 단조롭지만 타워형 아파트는 십자, 미음자, Y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외관이 세련되게 보입니다. 건물의 배치는 판상형은 대부분 남향이지만 타워형 같은 경우는 일부 북향도 가능합니다. 판상형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많아 서비스 면적이 많고, 타워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통풍 환기는 판상형 같은 경우는 이 마주보는 창문을 통해 맞통풍에 유리하고요. 타워형은 굴곡된 형태로 창문이 배치가 되어 통풍과 환기에 불리합니다. 판상형은 맞은편 동에서 보기가 쉽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지만 타워형은 그에 비해 사생활 침해가 적습니다. 건축비 같은 경우 판상형은 똑같은 모양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타워형은 복잡한 구조로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판상형이 상대적으로 적게 측정이 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통해서 최근의 트렌드는 판상형과 타워형이 결합된 혼합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두 형태가 섞인 혼합형 중에서도 판상형이 공급량도 많고 선호도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실거주 시에는 통풍, 환기, 일조량 등이 상대적으로 판상형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자, 지금까지 판상형과 타워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가시나요?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판상형과 타워형이 혼합된 단지 평면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시로 가져온 이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평당가가 가장 비싼 아크로 리버파크의 단지 평면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살펴볼 곳은 112동인데요. 이 니은자 형태로 판상형과 타워형이 혼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4A 타입 같은 경우는 4베이로 판상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평면도와 같이 남쪽에 방 3개와 거실이 일자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입니다. 판상형 구조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측과 북측에 창을 만들어서 맞통풍과 환기에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84B인데요.
84B 형태 같은 경우는 타워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평면도를 보시면 대형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 1과 침실 2, 3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판상형처럼 남과 북의 창을 만들지 않아서 이 환기와 마통풍에 유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실 양면에 조망의 경우는 판상형 구조보다는 확실히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예제까지 보면서 판상형과 타워형을 구분해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의 스타 클래스였습니다. 와우!